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국어 박쌤입니다. 자, 오늘 토픽 2 쓰기 3급 52번 유형 실전 예상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동안에 우리가 52번 유형 문제를 7번째까지 풀어봤는데요. 오늘은 복습편입니다. 자, 이제껏 52번 문제가 어렵다고 생각했는데 우리가 풀어보니까 어렵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까지 풀어봤던 문제를 바탕으로 오늘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실전 예상 문제 1번. 세상을 바꾸고 싶은가? 그렇다면 세상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땡땡땡. 생각이 바뀌면 세상도 달라진다. 자, 여기서요. 세상을 바꾸려고 하지 말래요. 그럼 세상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그럼 무엇을 바꿔야 될까요? 그렇죠. 자,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거는 생각이 바뀌다. 그런데 우리는 뭘로 바꿔야 되죠? 그렇죠. 생각을 바꾸다로 바꿉니다. 그래서 여기는 생각을 바꾸다의 형태로 바뀌어야 된다. 여기는 이는 이거 피동사기 때문에 이죠. 을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바꿔야 한다. 혹은 생각을 바꾸면 된다. 자, 뒤에 있는 문장을 그대로 쓰는데요. 우리가 자, 을을 이가의 형태로 바꿔서 쓰는 거 여러 번 했습니다. 또한 물 한 컵이 있을 때 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부정적인 면을 보이는 사람이다. 반면에 반대로죠. 반이나 남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 볼게요. 여기 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부정적인 면을 보이는 사람이다. 반면에 반대로 반이나 남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 여기 지금 똑같이 써야 되는데 어떻게 부정적이다는 말을 반대말. 자, 똑같은 삶이라도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힘든 일도 즐겁게 할 수 있다. 자, 부정적이다의 반대말 여기 나왔죠? 뭐가 될까요? 긍정적. 형태는 똑같이 씁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면을 보는 사람이다. 이렇게 볼게요. 그렇죠. 자, 부정적이다는 말의 반대말은 긍정적인 면을 보는 사람이다. 자, 뒤에 문제 형태는 그대로 썼습니다. 자, 다음 2번 문제 보겠습니다. 가족들은 항상 같이 있기 때문에 말하지 않아도 힘든 것을 알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반대겠죠.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말을 안 하면 얼마나 땡땡땡 말을 하지 않아도 힘든 것을 알 거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반대죠. 말을 안 하면 얼마나 알까요? 모를까요? 말을 하지 않으면 말을 안 하면 얼마나 알다의 반대 모른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자, 말을 하지 않아도 힘든 것을 알 거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말을 안 하면 얼마나 뭐뭐는지 모른다. 자, 그 이 형태의 얼마나 문법. 이 문법을 넣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나 힘든지 모른다. 또는 힘든지 알 수 없다. 여긴 알다, 알 수 없다 형태로 바꿔도 좋습니다. 자,
그래서 아주 힘들 때는 가족들에게 알리고 도움을 받아야 한다. 또한 하나 더 있죠. 그럼 뒤에도 여기 아야 한다 그대로 들어가겠죠. 평소에도 위로와 용기를 주는 땡땡땡 이런 말을 자주 할수록 힘든 일을 이겨내는 힘이 생기기 때문이다. 그러면 용기를 주는 말을 어떻게 한다? 그렇죠. 말을 자주 해야 한다. 이건 아야 하다. 자, 같은 형태로 썼습니다. 그래서 말을 자주 해야 한다. 자, 우리가 빈칸에 있는 답을 고르려면 앞과 뒤를 살펴보고 바로 뒤에 힌트가 있다. 라고 여러 번 말했습니다. 자, 다음 3번 보겠습니다. 밤에 일하는 사람들은 잠이 부족하고 항상 피곤함을 느낀다. 그래서 업무 능력도 떨어지게 된다. 연구 결과 낮잠을 자면 이런 수면 부족과 피로가 해소돼요. 자, 여기 볼까요? 잠이 부족하면 항상 피곤함을 느낀다. 그래서 업무 능력이 떨어진다. 그러나 연구 결과 낮잠을 자면 수면 부족과 피로가 해소돼 업무 능력이 자, 여기는 떨어진다고요. 여기는 반대로 떨어진다의 반대를 이렇게 올라간다.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런데 업무 능력은 올라간다는 단어를 잘 쓰진 않습니다. 그래서 업무 능력이 어떻게 높아진다고 한다. 뭐 향상된다고 한다. 뭐 혹은 또 나아진다고 한다. 뭐 여러 가지 뭐 올라간다고 한다. 뭐 써도 뭐 나쁘진 않습니다. 떨어지다의 반대는 올라간다고 한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런 뜻이죠. 그래서 뭐뭐다고 한다의 형태의 전문가들은 뭐뭐다고 한다. 이 형태는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낮잠을 길게 자는 사람들은 오히려 반대로 몸이 무겁고 밤에 불면증을 겪는 등 부작용이 나타난다고 한다. 그러므로 뒤에는 중심 문장이 나오겠죠. 중심 문장. 그러므로 낮에 잠을 잘 때는 어떻게 되죠? 자, 길게 자는 사람은 몸이 무겁다. 그럼 길게 반대를 해야 되겠죠? 그럼 길게 잘까요? 낮잠을 어떻게 자요? 길게가 아니라 짧게 자야 한다. 또는 뭐 오래 자지 않는 것이 좋다. 뭐 여기 뭐 많이 뭐 자지 않는 것이 좋다. 이것도 괜찮고요. 길게 짧게 요렇게 형태로 쓰시면 됩니다. 자, 다음 4번. 스콜이란 열대 지방에서 갑자기 내리는 소나기를 말한다. 그래서 열대 지방을 여행할 때는 언제 이런 스콜을 만날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어떻게 해야 한다. 어떻게 할까요? 그런데 이런 날씨의 변화를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 우산을 준비하지 않는다. 날씨가 어떨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그럼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그렇죠. 무엇을 준비할까요? 그렇죠. 우산을 준비해야 한다. 그죠? 그런데 이런 날씨 변화를 모르는 사람들은 우산을 준비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뒤에 떼면 돼 있죠. 오전에 날씨가 너무 맑아서 그러면 맑으면 비가 내릴까요? 안 내릴까요? 비가 안 올 거라고 생각한다. 이런 거죠. 뭐뭐 을 거라고 생각한다. 뭐죠?
비가 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다. 혹은 비가 안 올 거라고 뭐 이렇게 써도 괜찮습니다. 자, 이해하셨죠? 자, 다음 5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동안의 문제를 계속 풀어봤기 때문에 제가 길게 설명하지 않아도 자, 우리 친구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냥 넘어갑니다. 자, 빈칸 앞과 뒤를 반드시 확인하면서 정답을 찾는다. 요것만 꼭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5번 보겠습니다. 최근 태풍의 강도와 속도가 전과 달라졌다. 지구온난화로 인해 바닷물의 온도가 높아져서 태풍이 점점 강해지고 있는데 반해 머무는데 반해 비의 반대란 뜻입니다. 이동 속도는 어떻다? 태풍은 강해지는데 이동 속도는 어떨까요? 강하다? 기상학자들은 전문가들은 강해진 태풍이 점점 태풍이 천천히 이동하면 자 그럼 이동 속도가 천천히가 됐어요. 그럼 빠르다라고 들어갈까요? 느리다가 들어갈까요? 그렇죠. 더 느려지고 있다 또는 뭐 점점 느려지고 있다. 자, 천천히라는 데서 힌트를 갖고 있고요. 그래서 이동 속도가 천천히다. 이건 말이 안 되니까 느리다. 느려진다. 느려지고 있다. 이 표현을 쓰고요. 자, 기상학자들은 왔으면 뒤에는 뭐 다고 한다, 뭐뭐라고 한다 이거 같이 간접 표현 온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천천히 이동하면 피해가 더 어떻다. 천천히 하면 태풍이 특정 지역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져 폭우가 내리고 홍수가 나는 등 피해 정도가 더 심해진다고 했다. 자, 천천히 이동하면 피해가 더 어떻대죠? 심해지다. 안 좋아지다. 이런 게죠. 그래서 커질 거라고 한다. 뭐 커진다고 한다. 피해가 더욱 심해진다고 한다. 이렇게 써도 괜찮습니다. 자, 6번 보겠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계속 할 수 있는 운동은 걷기만큼 땡땡땡. 걷기가 좋은 이유는 운동 효과도 좋지만 안전하고 경제적이기 때문이다. 자, 그러면 나이가 들어도 계속 할 수 있는 운동은 걷기만큼 뭐뭐만큼 뭐뭐는 것은 없다. 이런 거겠죠. 자, 걷기만큼 좋은 것은 없다. 좋은 운동은 없다. 그렇죠? 좋은 것은 없다. 자, 좋은 것은 없다라는 것은 좋다. 이런 말이죠. 자, 뭐뭐만큼 좋은 것은 없다. 자, 우선 신체에 무리한 힘을 주지 않기 때문에 안전할 뿐만 아니라 또 따로 스포츠 센터에 나갈 필요가 없으므로 어떻다. 이렇듯 걷기는 비용 없이 즐길 수 있는 안전한 운동으로 성인병 예방에도 좋은 최고의 운동이다. 자, 비용 없다. 그럼 비용이 들다, 뭐 안 들다. 이게 들어가겠죠? 그럼 비용이 들지 않는다. 또는 뭐 비용이 안 든다. 이 형태로 써도 자, 괜찮습니다. 자,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자, 다음 7번. 음식의 맛을 결정하는 요인의 하나로 온도를 꼽을 수 있다. 왜냐하면 온도에 따라 음식 맛이 때문이다. 써야 되죠. 왜냐하면 때문이다. 그럼 신맛은 음식을 따뜻하게. 그러면 온도에 따라 음식 맛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다르다가 들어가겠죠. 그래서
다르게 느껴진다 혹은 달라지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신맛은 음식이 따뜻할수록 쓴맛은 차가울수록 더 잘 느껴진다. 어떻게 느껴진다? 다르게 느껴지기 때문이다. 뭐 달라지기 때문이다. 뭐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뭐 여러 가지 형태.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러므로 신맛을 싫어한다면 음식의 온도를 낮추는 것이 좋고 쓴맛을 싫어한다면 어떨까요? 반대로. 온도를 낮추다의 반대는 자, 낮다에 추자가 들어 낮추다 사동사죠. 그럼 여기도 낮추다의 반대는 뭐가 될까요? 높다가 아니라 높이다가 들어가겠죠. 그럼 뭐를 요거 똑같은 형태로 씁니다. 그래서 온도를 높이는 것이 좋다. 온도를 낮추는 것이 좋고 똑같은 형태죠. 온도를 높이는 것이 좋다. 문제의 형태는 문법의 형태는 앞과 뒤를 똑같이 하면 됩니다. 자, 다음 8번 보겠습니다. 단순하게 살기 위해서는 먼저 필요 없는 물건을 버려야 한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문법 뭐뭐더라도 같이 온다는 거 알아야 되죠. 여기 온점 없으니까 연결어미죠. 뭐뭐더라도 여기만 들어가면 되겠네요. 아무리 뭐뭐더라도 막상 버리려고 하면 아깝다는 생각이 때문에 망설이게 된다. 아무리 필요 없는 물건 이더라도 자, 뭐 이라도 괜찮고요. 물건 이더라도 다 모두 괜찮습니다. 막상 버리려고 하면 아깝다는 생각 때문에 망설이게 된다. 그런 마음이 들 때는 다른 사람에게 주거나 재활용 수거함을 이용하면 된다. 그리고 버리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또 뭐가 있을까요? 버리고 나서 또 사기 시작하면 단순한 삶을 유지될 수 없다. 자, 버리고 나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또 산다는 거죠. 버리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버리고 나서 또 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그래서 버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중요한 것은 또 사지 않을 것이다. 다시 사지 않을 것이다. 또 사지 않을 것이다. 않는 것이다. 잘못 쓴 것 같은데요. 않는 것이다. 버리고 나서 또 사기 시작하면 단순한 삶은 유지될 수 없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또 사지 않는 것이다. 이게 더 좋겠네요. 자, 다음 9번 보겠습니다. 나이테는 나무 줄기를 가로로 잘랐을 때 나타나는 둥근 띠 모양의 무늬로 성장 속도와 관계가 있다. 나무를 자르면 가운데 이렇게 뭐 있죠. 이거를 뭐라고 한다? 나이테라고 합니다. 자, 성장 속도와 관계가 있다. 자, 나무는 기온 차이에 따라 어떻다. 기온이 높은 여름에는 성장 속도가 빠르고 기온이 낮을 때는 느려진다. 그럼 기온에 따라서 뭐다? 성장 속도가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죠. 여름에는 빠르고 기온이나 겨울엔 느리다 해서 기온 차이에 따라 성장 속도가 달라진다. 성장 속도가 다르다. 자, 다 좋습니다. 빨리 자랄 때는 나무 색깔이 연하고 느리게 자랄 때는 짙은 색이 되면서
나이테가 생기게 된다. 그래서 기온 변화가 없고 성장 속도가 일정한 지역에서는 자, 지금 기온에 따라 나이테가 연하고 진해지는데 기온 변화도 없고 성장 속도가 일정한 지역은 나이테가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나이테가 생기지 않는다. 혹은 뭐 나이테가 없다. 뭐 이런 형태로서도 자, 괜찮습니다. 자, 생긴다, 생기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나이테를 보면 남쪽과 북쪽을 알 수 있답니다. 그래서 남쪽은 나이테가 뭐 이렇게 성장 속도가 빠르니까 여긴 짧고 여긴 길다. 이렇게 해서 나이테 모양이 생긴다라고 합니다. 자, 다음 10번 보겠습니다. 겨울철에 실내에서는 내복을 입는 사람들이 많다. 내복을 입으면 실내 온도를 5도 높이는 효과가 있다고 한다. 또한 그러면 뒤에도 똑같이 뭐뭐다고 한다 들어가겠죠. 내복을 입으면 뭐뭐다고 한다. 여기 나오죠. 체온이 유지된다고 한다. 체온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한다. 체온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한다. 체온이 유지된다고 할 수 있다. 뭐 체온이 유지된다 이렇게 써도 괜찮습니다. 요까지만 써도 될 것 같아요. 이렇게만 써도 될 것 같아요. 자, 이렇듯 겨울철 감기 예방에도 좋다. 이렇듯 겨울을 건강하게 보내기 위해서는 실내 온도를 높이는 것보다 뭐가 더 좋을까요? 지금 그렇죠. 어떻게 하는 것이 좋다? 내복을 입는 것이 좋다. 자, 다음 11번 보겠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운동 후에 물을 마시면 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럼 반대겠죠. 전문가들은 간접 표현이에요. 여러 번 했습니다. 그러면 뭐뭐다고 한다는 무조건 들어간다 그랬죠. 운동하기 전에 운동 후에 물을 마시면 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운동 후에가 아니라 운동하기 전에 뭐 하래요? 자, 물을 마시라고 한다. 뭐뭐라고 한다는 명령문의 간접 표현이죠. 물을 많이 드세요. 이렇게 많이 마시세요. 뭐 이겠죠? 드세요죠. 마셔요. 자, 그래서 마시라고 한다. 왜냐하면 운동을 심하게 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두통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운동할 때 땀을 많이 흘리게 되면 우리 몸에 땡땡땡 몰라요. 따라서 중심 생각이죠. 한 번 더. 운동 중에 물을 마셔야 어때죠? 부족한 수분을 보충할 수 있다. 그러면 부족한 수분을 보충할 수 있겠다. 우리 몸에 그럼 뭐가? 부족한 수분. 이걸 어떻게 바꿀까요? 수분이 부족하다. 이 형태로 되겠죠. 수분이 부족해진다. 수분이 부족해질 수 있다. 자, 부족한 수분 자리를 이렇게 바꿔서 쓰는 형태 여러 번 연습했습니다. 자, 다음 12번 보겠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음식을 먹은 뒤 바로 이를 닦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양치질을 하는 시간은 어떤 음식을 땡땡땡
어떤 음식을 뭐뭐느냐에 따라 다르다, 달라진다. 요거겠죠. 그럼 어떤 음식을 뭐죠? 먹느냐에 따라 다르다. 과거를 썼네요. 먹었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이렇게 써도 괜찮습니다. 단 음식을 달다 먹은 후에는 바로 양치질 하는 것이 좋다. 반대로 신과일이나 탄산 음료를 먹은 후에 바로 양치질 하는 게 좋을까요? 반면에는 뭐라 그랬어요? 항상 반대로예요. 그럼 양치질을 하지 않는 것이 좋다. 바로 하지 않는 것이다. 그럼 나중에 하는 것이 좋다. 그러니까 바로 양치질을 안 하는 것이 좋다. 형태는 좀 괜찮습니다. 음식에 든 성분이 이를 약하게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앞뒤의 문장을 보고 빈칸을 찾고요. 그러나 반면에 오히려라는 접속사를 잘 보고 문제 끝의 형태는 앞에 있는 문법의 형태와 같이 쓰면 된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52번 문제를 모두 풀어봤습니다. 처음 52번 시작할 때는 아주 어렵다고만 생각했는데 비슷한 문제를 여러 번 풀어보니까 이제는 혼자서 충분히 풀 수 있습니다. 약간 어색한 문장이 나올 수 있지만 그래도 반복적으로 정답에 가깝게 쓰도록 노력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생 많이 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